안녕하세요. 명찬 최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보와 동반되는 여러가지 질환에 대해서 시일조로 분석하던 중에 시보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자폐의 원인이 시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상당히 성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방에서는 항생제 복용을 제외하면 시보 관련 치료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자폐의 원인은 시보다 추정하고 항생제를 복용하면 자폐 증상이 좋아져야 하는데 때로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자폐 증상이 많이 호전됐던 아이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항생제를 복용하고 다시 퇴행이 시작되거나 떼를 쓰거나 좋아하는 것에만 집착하거나 강박이 심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을 잘 안 듣게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알러지 치료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케이스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없이 자폐의 원인에는 시보가 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설명했죠. 그런데 이 항생제라는 이슈에서 우리가 힌트를 잡아야 합니다. 항생제를 복용하는데 자폐 증상은 왜 나빠질까요? 물론 자폐라는 질환 자체가 항생제라는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을 심하게 일으키기 때문이다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캐릭터가 보이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항생제를 복용해서 세균을 죽이는데 반사적으로 무엇이 이익을 보고 번성하고 득세가 하게 될까요? 곰팡이, 바로 진균입니다. 그래서 자폐 밑에 시보가 아니라 시포, 진균 과정식증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그것이 좀 더 설득력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포는 아주 최근에 나온 진단명이니까 좀 더 많이 알려진 질환으로 주제를 바꿔서 곰팡이, 진균, 칸디다 과정식과 자폐와의 연관성을 찾아보면 이것은 자료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세균 과정식이 자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보다 곰팡이, 특히나 칸디다 과정식이 자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폐의 원인이 되는 알러겐을 9가지로 분석을 했었는데요. 음식, 흡입, 접촉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9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하던 중에 덜컥 곰팡이가 나오거든요. 곰팡이 자체를 한 카테고리로 꼽아야 할 정도로 자폐에 미치는 곰팡이의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칸디다 과정식이 자폐 아동의 행동과 학습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자폐 아동에게서 칸디다 검출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데요. 2012년에 이집트 연구에서 자폐 아동의 칸디다 감염률이 일반 아동에 비해서 12배 많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2016년 터키, 2017년 이탈리아 논문에서도 자폐이거나 자폐로 의심되는 아동의 경우 진균 감염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중 대부분은 칸디다 감염이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2018년 미국의 연구 자료에서도 자폐 아동에게 항칸디다 IgG 항체가 높게 나왔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혈액에 칸디다에 대한 항체가 있다는 것은 현재 혹은 과거에 칸디다 과정식이 있었거나 접촉을 많이 했다는 뜻이 되겠죠. 2019년 불가리아 연구에서는 거의 모든 자폐 아동의 혈액에서 곰팡이 균사 형태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소 부위가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칸디다균이 번성하게 되는 전신 칸디다증과 유사하죠. 자폐 아동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곰팡이에 식민지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런 것이 조기 신경 발달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2024년 미국의 장내 미생물 군집 연구에 따르면 자폐 아동의 2가지의 캐릭터가 있는데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가 결핍된 경우보다 칸디다 알비칸스가 과도한 자폐의 경우에 증상이 더 심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내 칸디다 과정식이 자폐 증상 악화와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이고 이것이 제가 자폐의 여러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곰팡이를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곰팡이나 칸디다 감염이 어떻게 자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칸디다 등 장내 진균은 다양한 대사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중 일부가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바 수용체를 교란시켜서 자폐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장내 트립토판의 소모를 증가시켜서 세로토닌을 더 만들어내는데 장이나 혈액에서는 세로토닌 농도가 높게 나오는데 뇌에서는 오히려 세로토닌 농도를 낮춰서 신경계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에도 일조한다고 합니다. 또한 칸디다가 만성적으로 증식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면역계를 자극하고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나 칸디다는 점막을 덮는 뮤신층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해서 장의 벽을 망가뜨리기로 유명합니다. 안 그래도 면역 반응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되는데요. 장벽에서 이런 면역 반응이 지속되면 장점막이 망가져서 장내 투과성이 증가합니다. 바로 새는 장, 증후군이죠. 새는 장을 통해서 미생물의 염증성 물질이 더 쉽게 혈류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은 혈액 뇌 장벽인 BBB를 약화시키고 뇌의 미세 악교세포를 활성화해서 뇌신경에 더 염증을 만듭니다. 장의 염증이 심각할수록 장 투과성이 심할수록 자폐 증상의 심각도 점수가 높아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장 환경이 악화되는 게 뇌기능의 이상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폐 아동 중에 위장관 증상이 심각한 아이일수록 자폐의 증상도 비례하여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칸디다 증식은 흔히 복부 팽만, 변비,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중증 자폐 아동이 경증의 경우보다 소화기 증상이 좀 더 심하고 특히나 변비를 더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비 자체가 아이의 불안, 짜증, 자해 행동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처음으로 자폐 환자 아이를 치료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자폐라는 질환을 치료하겠다고 덤볐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밥을 못 먹고 알러지가 심하니까 자폐가 아니고 음식 알러지를 치료하겠다는 의미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근데 오히려 자폐 증상도 같이 덩달아서 호전되는 걸 보고 보호자도 놀라고 저도 놀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칸디다 감염이 있는 자폐 아동의 82%가 소화기 증상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제가 만났던 자폐 케이스 중에서 소화기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폐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면 소화기 증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위장관 증상이나 특히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신경 발달과 행동 장애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곰팡이 독소 및 감염이 뇌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혈액 뇌 장벽이 뇌를 보호해줘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칸디다 알비칸스가 BBB를 통과해서 뇌 조직에 부착될 수 있다는 것이 동물 실험에서 확인됐습니다. 혈액에 칸디다가 검출되는 전신 칸디다증을 유발하면 칸디다의 효모형과 균사형이 뇌 수막에서도 검출이 되고 MRI 촬영에서는 BBB가 약해져서 투과성이 증가하여 외부의 물질이 뇌혈관을 통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임신 중에 양막에 칸디다를 주입한 동물 실험에서는 양의 태아에도 뇌척수액에서 칸디다가 검출됐고요. 뇌 백질의 발달 장애를 초래한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동물 실험의 결과지만 임신 초기 곰팡이 노출 혹은 산모의 전신 칸디다증이 태아의 뇌 발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일부 곰팡이는 마이코톡신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신경 독소를 생성하는데요. 이것이 인지기능과 신경세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뇌 안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뇌 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면역 글로불린이 곰팡이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뇌세포도 같이 손상되게 됩니다. 신경세포가 새로 생성되기는커녕 있던 뇌세포도 손상이 되니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불안행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곰팡이 감염은 곰팡이 대사산물 자체가 뇌의 독성물질로 작용하며 뇌 내의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뇌의 발달을 저해시키고 뇌 기능을 교란하여 자폐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자폐 아동이 100% 다 곰팡이 문제를 겪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서 자폐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다시 내원하는 그런 경우라면 공통적으로 곰팡이 바이알에도 양성 반응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잘 치료됐던 것인데 항생제 복용 이후로 곰팡이가 확 과정시가게 돼서 이 새로운 자극에 다시 알러지가 심해졌고 그것이 자폐 증상을 악화시킨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곰팡이 알러지를 치료하는 동안 명현 반응으로 퇴행이나 공격성, 강박 등의 전형적 증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곰팡이와 자폐 증상이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100%는 아닐지라도 일부의 자폐 아동에게서 곰팡이 과정식, 특히나 칸디다증이 심해지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정도로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내 칸디다나 진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식단 조절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항진균 식단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음식 말고 약이나 영양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폐의 원인을 시보로 의심하고 항생제를 복용하다가 악화되는 상황 때문에 오늘 영상이 나오게 된 것이니까요. 안 그래도 항생제를 과용하는 사회 분위기인데 최근에는 시보 치료를 위해서 더욱더 항생제를 몇 달에서 1년씩 먹는 치료가 점점 대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소화기 증상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보라기보다는 시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자폐에는 시보보다는 칸디다증으로 인한 악화 가능성이 제 생각엔 좀 더 높으니까 노르믹스 등의 항생제 복용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먹으면 좋을까요? 예전에 시보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천연항생제가 있습니다. 해외 자료에서는 허브라고 하는데 한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한약이죠. 이런 천연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항균 작용뿐 아니라 곰팡이를 죽이는 항진균 작용도 같이 있습니다. 그때 추천드렸던 베르베린은 칸디다 세포막의 엘고스테롤의 합성을 저해해서 칸디다 세포막을 터뜨려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또 베르베린 자체가 막 지질과 산화 반응을 일으켜 곰팡이 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마늘의 유효 성분인 알리신도 강력한 항균, 항진균 효과가 있는데 알리신은 칸디다 알비칸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균사를 형성하는 아르페길루스 곰팡이의 균사 성장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알리신은 곰팡이 세포에 침투하여 세포대사를 방해하고 막투과성을 교란시켜 사멸을 유도합니다. 다진 생마늘을 먹으면 이런 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만 마늘은 고포도맵인데다가 어린 아이들이 생마늘을 예쁘게 먹어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알리신이 제품으로 나온 것이 있으니 차라리 그런 제품으로 복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외에 예전부터 기생충이나 칸디다의 억제제로 사용되었던 블랙월렛, 흑호도 나무의 껍질 추출물이 있는데요. 흑호도의 활성 성분인 주걸로는 곰팡이의 호흡을 억제하고 세포 방어 효소를 교란해서 사멸을 유도합니다. 칸디다에도 효과가 있고요. 예전부터 흑호도 추출물을 소화제 목적으로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캡슐로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오레가노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정향 오일이 있습니다. 이런 오일에 항균, 항진균 성분이 많아서 칸디다증에 고지방 식이요법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또 자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폐와 칸디다증의 식이요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직접 진료할 수 없고 유튜브만으로 조언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립니다만은 언제나 걱정되는 것은 알러지입니다. 천연 제품에는 알러지가 없고 인공 합성 물질에는 알러지가 심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옷 알러지, 먼지 알러지, 땅콩 알러지, 호두 알러지도 정말 유명한데요. 옷도 땅콩도 다 천연인데 알러지가 왜 있습니까? 적은 농도에는 괜찮다가 과용하거나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갑자기 불편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자기 표현을 안 하니까 보호자께서는 매일 꼼꼼히 관찰하며 기록하고 증상을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드린 천연 항진균제는 천연 항생제로 더 유명한 제품들이죠. 천연 항생제도 너무 지나치게 오래 복용하면 장내 유익균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신하는 것은 위험하니 언제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명쾌한 한의원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저는 저런 제품들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애초에 약을 쓰지 않고 알러지를 치료합니다. 자폐의 경우라도 아무리 칸디다증이 심하다고 해도 인체는 스스로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회복하고 외부 균에게서 몸을 보호하는 작용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음식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먹는 음식이 잘 소화 흡수되게 하고 기초 영양소가 제 역할을 하게 하여 대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은 어떤 치료에도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제가 자폐의 원인 물질만 분석하고 자폐에 대한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프로토콜을 공개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치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른 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할 일이 많네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톡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